기자회견문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기자회견문을 읽지 않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KBS가 경영 논리에 입각해서 7개 지역국에 대한 축소 그리고 광역 거점 총국으로의 기능 이전이라는 이 부분이 겉으로는 경영 적자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거기 이제 회견문에 써놓은 대로 경영 적자 때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영 적자를 과연 지역국 축소를 통해서 보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향후에 이런 지역국 축소가 KBS 경영을 흑자기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진주방송국이라는 것은 뉴스 기능 몇 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TV방송국이 72년인가요? 개국한 뒤로 공영방송이 진주에 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었고, 그때의 어떤 기쁨이란 것은 시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또 실망감이나 또 박탈감, 소외감,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KBS 진주방송국을 봐야 되는데, 경영적자를 이유로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리고 경영적자를 이 축소를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BS가 이번에 2019 비상경영계획이라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경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어떤 그 경영 비전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디어 환경이 다양하로 사실상 KBS의 콘텐츠의 경쟁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들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는 없고, 오로지 지역국 축소를 통해서 총국에서 지역을 커버하고 인력을 총국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 이런 것인데, 결국엔 창원에서 우리 서부 경남 7개, 9개 되는 이 권역의 뉴스는 거의 다 사라지고 뭐 한두 개 정도 나올까요? 그렇게 되는 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현실에서 굳이 진주가 이 창원 총국으로의 이 광역 거점 도시로의 그 총국 이전, 기능 이전이라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지역국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그 지역국 활성화도 결국은 창원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만 활성화되고 활동이 또 강화되고 하는, 그거 이외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KBS라는 것이 공영방송이고, KBS 간부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KBS는 네트워크가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가 없이는 KBS는 차별성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존재 의의도 없다는 것이죠. 이 네트워크를 2004년도에 7개를 여수, 태벽, 속초 등 7개를 줄이고 또 이번에 또 7개를 줄여 나간다면은 과연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익방송, 공영방송, 이런 KBS의 존재 가치는 영영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SBS처럼 나중에 본부 하나 있고 각 지역에 그 광역도시 한두 개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 가지고 도대체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고성 산불이 일어났을 때처럼 고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강릉에서 보도하는 그런 보도 참사를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공영방송이
국가재난방송 주간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KBS는 향후에 이 경영 적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방송국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일단 추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송 콘텐츠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KBS의 효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1박 2일. 물론 그 차태현, 김준호 이런 사람들이 뭐 내기 골프 250만 원짜리 그게 이제 정준호 카톡방에 발견되면서 1박 2일 프로그램이 날아갔죠. 출연진들을 사실은 KBS 측이 그 특종 보도를 하면서 1박 2일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 KBS 내부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중범죄는 뭐 단호하게 그렇게 뭐 좀 보도를 하고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KBS가 자체적으로 사실은 1박 2일이라는 이런 뭐 돈 벌어들이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죽여버린 그런 자충수를 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경영 적자 누적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았느냐. 또 아시겠지만 그 나영석 PD라든지 그 뛰어난 그런 그 역량 있는 PD들, KBS를 떠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서 KBS가 내부로부터 우선 좀 자성을 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ETV는 자본주의 그 체제에 걸맞게 그런 상업적인 프로그램으로 광고 수익을 많이 얻어왔지 않습니까? 또 1TV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도 잘 해왔는데 문제는 그런 어떤 공영방송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 또 상업방송에서는 KBS, ES는 그런 좀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 효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도 얼마든지 또 광고가 붙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경영 환경을 호전시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뭐 생뚱맞게 지역국 축소로 경영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로는 공영방송 KBS가 결코 저는 뭐 흑자 경영을 하기도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KBS 진주방송국 폐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의 경영 위기를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덮어버리고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시민들의 여론을 더 모아가지고 7개 지역 시민들과 함께 KBS의 지역국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국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기자들을 더 많이 보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해서 지역국의 경쟁력을 더 높여가지고 어떤 방송국 지상파도 하지 못하는 그런 네트워크 기반의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저희들은 바라면서 그것이 KBS가 경영위기를 타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경영위기 전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신들도 토론회를 연다든지 해가지고 좀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그 3개 노조로 되어 있는 그런 내부의 분열들을 좀 극복하려는 노력부터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 민주당 그 진주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의 공식 의견하고 진주혁신포럼 그 소속 상당수가 민주당 그 당원들을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을 지역위원회와는 저희들은 상의하지 않고 합니다. 진주혁신포럼만을 예. 저희들도 민주당하고는 예. 없다. 민주당하고는 상관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당원들이니까요. 다만 저희들은 시민 그 정치 혁신 조직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낸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또는 독립적인 다른 목소리보다도 독립적인 목소리를 낸다. 뭐 조율을 해서 우리가 뭐 하기보다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정치적 시민적 행동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정확하게는 이건 아니죠? 당론은 아닙니다. 예. 이현상 기자님. 네, 지금 KBS 본사에서는 정책이 정확하게 이제 송출이랑 총무 인력을 재배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 인력 10명 이외에 나머지 인력을 이제 창원 총국에 놔두고 그 조정되는 인력을 뉴미디어 사업이나 이런 데로 재편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경영 효율화를 이제 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30명 또 35명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65명이 진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원으로 가는 게 이제 방송 편성, TV와 편성, 송출센터, 그리고 수신료 이렇게 4개 수신료에서 송출센터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기술인가요? 그렇게 4개의 기능을 이전하고요. 인력이 여기 있는 게 보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창원에서 인력 보강되는 그 분들이 과연 2004년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국을 강화한다고 2004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방송국을 7개 방송국을 매각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이 기자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아는 기자들이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요, 거기 가면 전부 본사 올라가려고 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본사 갈 수 있는 기회 잡으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창원으로 옮기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목표는 또 본사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지역국 죽이기 식으로 축소 지향의 그 지역국 폐쇄 조치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본사에만 다 몰려서 또 본사에는 무슨 일이냐. 사실 우리 여기 진주에 있는 아는 우리 선후배 기자님들이 본사에 많이 있습니다. 진주 기자들 모여서 진주 JJ 클럽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저도 멤버입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요, KBS 본사에 뭐 정확하게 제가 퍼센테이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소일하고 있습니다. 권력 투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에서 권력을 잡으면 나머지는 니네들이 잘하나 보자, 망하기를 기다리는, 마치 대한민국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축소판처럼 KBS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파벌 싸움이, 그래서 KBS의 노조가 3개나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저는 경영진들이 그런 내부의 갈등들을 극복하는 것부터 먼저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창원으로 이전되더라도 지역국 우리 진주를 포함해가지고 9개 사실 그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2개 시와 7개 군이 있는데 그 지역의 방송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진주나 뭐 몇 개 큰 도시의 뉴스는 보도가 되겠지만은 자그마한 뭐 산청이나 거창이나 함양 합천에서 일어나는 무슨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겠습니까? 또는 문제점이 있는 뭐 권력 비리라든지 지역 토착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데는
진주방송국이 적절한데, 근데 그 진주방송국도 사실은 제 역할, 제 기능을 못 해왔다. 토착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못 해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자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제가 왜 이 막바지에 나섰냐 하면요. 저는 이 사진하고 좀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KBS 이 사진 7분, 여당 추천 7분, 야당 추천 4분 이렇게 되는데, 이 구조가요, 희한하게 야당 추천 4분,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분들은 다 축소 반대입니다. 기능 이전 반대입니다. 지역국 통폐합 반대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지금 여기 4분이 이런데 나머지 7분 중에 사실은 2분만 모시고 오면요 6대 5입니다. 여당에 있는 분들 2분만 제가 설득하면요 이거 부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사회 내부에서도 제가 이사회 내부의 분위기를 들어봤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사들이 전부 지역 축소를 반대하니까 여당 이사들이 그 찬성하기도 그렇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지역민의 여론을 듣자니 이거 축소하면 안 되겠는데, 또 축소에 찬성하자니 자유한국당이 전부 찬성하고, 이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여당 추천 이사들이 쉽게 못 옮기겠다,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 사실 저도 여당 소속 당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넘어선 거다. 지역국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고, 또 지방자치제를 명실상부하게 강화시켜서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이 재정 비율을 6대 4로 지방의 그 재정을 4 정도로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당에 지역국을 축소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더더구나 제가 이거는 반드시 정말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게 되면 하고 싶은 그 일,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남도청 진주 이전, 도청을 진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저로서는 KBS 진주방송국을 창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입니다. 오히려 창원에 지역국을 두고 총국을 진주로 이전해야 되지 않냐. 향후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경남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면 동부와 서부에, 저는 오히려 진주방송국 LH도 있는데, 지난번에 누가 그러대요. LH도 있는데 방송국 좀 덩치 키워서 크게 키워주라. 총국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진주에서 좀 하자. 창원은 이제 많이 해먹었지 않냐. 이미 이제 발전할 거 다 발전했고요. 들어찰 거 다 들어찼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그 좀 큰 틀에서 지역국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식도 철학도 있으셔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지상파의 위기는 비단 이제 KBS뿐만이 아니라 MBC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역 방송이 더 심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여당의 이런 지역 언론이나 지역 방송의 활로를 찾기 위한, 모색을 하기 위한 이런 대안 마련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안이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에 지역 언론이 거의 찾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데도 전혀 아이들이 법안 하나 제대로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방송특별법이나 지역신문특별법이 올해로 일몰이 되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고, 또 도조례도 특별법이 일몰이 dem으로 인해가지고 내년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도 과연 여당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도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큰 태도기에서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KBS 진주방송이 하나의 폐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언급해 주시고 대안 모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바람이 있고,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김 기자님 말씀에 저는 뭐 100% 공감하고요. 제가 사실은 저도 지역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역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는 그 실상을 잘 몰랐습니다. 수도권 중심주의적 사고였습니다. 별 문제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고향에 뭐 1년에 한두 번씩 내려오는 거 외에 이렇게 아예 작년 1월 1일 이후부터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를 보면요. 중앙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제의 재정 배분을 뭐 6대 4로 하는 법안을 뭐 내놓는다든지, 아예 헌법을 위해 그런 부분에서 고치자는 개헌,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개헌을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무산됐는데요. 저는 이거를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중앙중심주의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비전이 없습니다. 삶의 질도 일단 보장이 안 되고요. 그 지옥입니다, 수도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그냥 있다는 이유로 꾸역꾸역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일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수도권에 이번에 신도시 3개,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무슨 지역을 살리겠다고,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든다고 합니까? 살기 힘들어서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더 살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방으로 자꾸 분산시키면서 지방에도 일거리 만들어주고 내려가도록 해줘야죠. 근본적으로 이 중앙중심주의 사고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사실은 정말 심화 확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노무현 정부 과거처럼 과감하게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지금 122개를 이전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도권에 몰려있는 그런 대기업들도 지방으로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에 2028년이면 뭐 2시간이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KTX가. 그러면 교통도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자꾸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지. 그 방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이 지역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주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맞습니다. 수도권 방송 보다가 갑자기 이어서 진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는 70년대, 60, 80년대 방송 질을 보는 것 같아요. 화질이나 예컨대 카메라 앵글이나 뭐 편집 같은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 요즘 눈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국을 오히려 더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방만 경영의 표본이 바로 KBS 본사입니다. KBS 본사에 있는 인력을요, 지방에 인센티브 주면서 내려가서 당신들이 한 20년 쌓은 경력을 지역 방송국에 가서 좀 펼쳐라, 기량을 펼쳐라.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뉴스들을 중앙에서도 방송하고, 자주 많이 방송하고, 비율을 늘리고, 또 자체적으로 진주에서 방송하는 것도 늘리고, 또 경남권에서 방송하는 것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중앙이 한 80% 정도 프로그램 제작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80% 넘죠? MBC는 어떻습니까? 70%. 그러니까요. 중앙은 50% 정도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역에서 방송을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방송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주방송국 예를 들어서 MBC에서 진주 임진왜란 진주성 대첩 1차, 2차 대첩을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거 완전히 대박 터집니다. 그래가 중앙에서 그거 우리가 그 방송 재방송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표님 제가 예. 의견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인식은 매우 올바르시고 바람직하고 방향도 맞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나 대책들이 이제 다른 야당이나 신당이 아니라 여당 몸을 계시고 네. 또 KBS 기사를 많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표님 정도에서는 그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사천공항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간편이 예상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금 회의를 하고 또 어제도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회의에도 회의가 열리고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 대표님은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이 얘기는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예? 그 예산이 얼마 정도인 건 알고 계시며 또 올해로 그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방송을 갖다가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대안의 대책들이 여당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달라야 된다. 다른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하는 것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면밀하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사실 그 부분과 별개로 또 정부가 지난 4월에 3년 동안 몇 조인가요? SOC 사업에 지역 문화 기반 SOC 사업 시설 투자에 14조인가요? 그렇게 투자하겠다고 발표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이런 그 국가 예산으로 MBC나 KBS나 그게 무슨 그 시청료나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부 예산에 그 배정돼 있는 것들을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가져와서 하려고 그렇게 막 그냥 정말 사활을 걸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 구체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첨부를 해드리면은 제가 지난 1월 30일에 정촌 뿌리산단 공룡 화석 발자국 화석 발견지에 대한 현지 보존 주장을 기자회견을 해서 시민 대책위를 발족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남고 실제로 박용식 역사진주 시민 모임의 그 교수님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또 거기에 또 최성재 박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시민단체들이 좀 활발하게 그런 현지 보존에 대한 그런 시민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와서 이번에 현지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은 과제는 정치인의 몫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 조규일 시장이 국고로 전액 지원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말이죠. 국고 지원도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직접 나서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국고 지원 다 해주면 우리 그거 보존하고 국고 지원 안 해주면 우리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이번에 KBS 진주방송국 현수막 내건 거 보십시오. 온 시민단체 동원해가지고 사실 부탁도 했겠지만은 그렇게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뿌리산단, 공룡화석 발견지, 현지 보존, 문화재 지정, 국고 전액 지원하라 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대적으로 현수막 내걸고 운동을 해야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시장이 정말 이 뿌리산단
공룡화석 발견지, 이것을 세계적인 그런 그 공룡 공원 내지는 공룡 그 뭐 전시관 이런 걸 만들고 싶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진주를 세계적인 공룡 관광지로 만들어 보자고 저는 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